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AJ 네트워크스 인사기획팀 이경무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채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에서 봤을 때 채용이 잘못된 채용으로 인한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한번 채용이 되면 사람을 다시 해고하거나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특히 뭐 인력 규모가 적을 때는 뭐 사실 한 명 한 명의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뽑는다는 건 그만큼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조금 다르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봤을 때 뭐 제가 좋아하는 뭐 말인데,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인력들이 가끔 있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력들이 오게 되면 사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방해 요인을 해서 회사의 속도를 늦추게 하는 그런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회사와 같은 방향으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사람을 태우게 되면 회사 버스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 가다가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좋은 사람 한 명을 회사로 뽑는다는 건 그만큼 회사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인재상은 뭐 여기에 철학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의 시대에서는 이제 학벌과 스펙 중심의 좋은 사람을 좀 봤었다면, 지금의 시대는 좀 기업에 맞는 사람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전형 단계가 좀 이전에는 간소화됐다고 한다면 지금의 단계는 굉장히 복잡한 단계별로 돼 있고, 그 복잡한 단계도 회사마다 다 각자 판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이용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기존과 다른 기업 인재상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기업들은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인재상이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 대한항공호에 있어서 몇 년간 걸쳐서 자료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이제 2018년, 최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추이를 보신다고 한다면 최근에 2018년에 뭐 보면 소통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들의 3개년의 변화들을 보시면 아무래도 도전 정신은 계속 높은 쪽에 계속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문성도 항상 높은 쪽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영역, 특히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해서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랑 어떤 일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거는 기업들이 항상 중요하게 보는 팩터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큰 변화폭으로 움직이는 소통과 협력 같은 경우는 지금의 기업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발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소통과 협력 부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춘 사람을 뽑기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뉴스 상황이나 뭐 많이 나오고 있는 거지만 뭐 세대 간 갈등들이 좀 지금에 있어서 좀 많이 회사 내에서 많이 증폭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개인보다는 팀 활동 위주로, 팀워크 위주로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기업들은 좀 보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역량 모델링의 인재상의 변화들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량 모델링이라는 걸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추구해내서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방식들이 인재상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우리와 같이 함께할, 우리 기업과 같이 버스를 타고 같이 갈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측면을 표현한 것들이 인재상이라고 보는 것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뭐 어쨌든 단어와 개념 위주로 된 인재상에서 좀 서술형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들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서술을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을 원해요, 이렇게 좀 소프트하게 친화적으로 좀 인재상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 요소들은 뭐 역량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량이라는 것을 이제 기업에 있어서는 크게 보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채용이랑 역량 평가 부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좀 두 가지는 거의 90%는 같은데, 한 가지가 큰 차이가 뭐냐면 채용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보고 판단하는 거고요. 역량 평가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같이 함께 하면서 평가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 역량 평가는 이미 입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 채용은 이제 거기서 저희가 선발이라는 과정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는 사람을 좀 뽑는다라는 관점으로 인재상이나 역량들을 좀 접근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제 인사팀 입장에서 역량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뭐 앞에 이론적인 부분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역량 평가나 채용에 있어서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평가하는 데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부분은 행동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유추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관찰해서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보면 이제 인성의 영역들에 대해서는 인성검사라는 어쨌든 검증된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역량 평가나 뭐 어쨌든 채용에서의 뭐 이런 것들은 행동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도 나왔었지만 기업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 사람이 뛰어난가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 사람이 얼마나 회사에 성과를 창출해서 기여할 수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역량 평가를 회사가 면접에 있어서나 이런 데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는 성과를 낼 만한 사람을 어떻게 뽑아올 수 있을 것이냐, 그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행동의 영역이 어떻게 되는 거냐 중심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의 채용에서 역량은 성과와 연계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도구들을 하는데 역량을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기업에 있어서 채용 전형에 있어서 역량을 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적인 기업의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는 서류 전형을 보게 됩니다. 서류 전형에서 보면 자기소개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죠. 자기소개서에서는 항상 기업들이 많은 부분이 과거의 행동들을 기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행동들이 살펴보고 좋은 행동을 했는가 아니면 좋은 행동들을 하고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아까 또 필기 전형에서 보면은 직무 영역에 있어서는 특히 IT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코딩 시험을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뭐 NCS를 활용해서 시험을 보는 회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면접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역량 빙산 모델 중에서 사실은 인성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필기 전형을 통해서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좀 검증된 방식의 도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의 방식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더 정밀하고 우리랑 같이 갈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면접 단계가 2단계나 3단계 정도 나눠져 있는데 역량을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된 역량들을 그 면접의 단계마다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를 구성을 보통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동이라는 측면을 통해서 관찰하고 평가하는 게 면접관들의 역할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역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 추상명사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아무리 역량 모델링을 하고 행동지표를 아무리 만들어도 같은 행동지표를 보고 사람마다 자기가 느끼는 해석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뭐 나왔었던 성실성이라는 역량을 우리가 행동지표를 통해서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팀장들 각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성실성은 아까 얘기한 밤샘을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실성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있어서는 뭐 일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정확하게 일을 끝내는 게 되게 중요한 성실성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중요하게 역량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들은 이런 추상명사로 정의된 회사의 역량 모델링에 된 것들을 면접관들이 좀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들은 이런 역량을 갖췄을 때 이런 역량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하는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관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요. 지금도 뭐 많은 기업들이 그만큼 훈련된 면접관들의 수준이 높은 회사일수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사람을 뽑는다라는 부분이 검증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법률적으로 채용 절차법이라든지 또 그런 법을 통해서 뭐 그런 것들이 안 맞는 것들 행동들을 아직도 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들은 면접관들을 훈련을 하고 그런 역량들을 추상적인 역량들을 조금 더 회사 내부에 맞는 사람으로 검증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험들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회사에서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 향상을 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화 면접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런 것들을 맞춰가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보면 여러 면접관이 같이 한 사람을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량이라는 것들은 추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 자체도
추상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재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면접관마다 이런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역량 모델링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면접관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같은 수준 정도라는 것들에 대해서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면접들에 대해서 그냥 면접관들이 그냥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역량에 기반한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질문들도 다 뽑아내고 질문들을 답변한 내용들을 다시 더 추적하고 관찰하고 행동을 다시 유도를 하고 행동을 했었던 경험을 말하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좋은 행동들을 가지고 있던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좀 판단하는 영역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회사는 그만큼 일반적으로 볼 때 구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채용하는 데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장면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뭐 면접이나 이런 거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